다음 주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다뤄주셨으면 하고 했었던 주제 울산 얘기 간단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한테도 댓글을 상당히 많이 달렸었고 했었는데 제가 못했던 이유들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이 누가 진실 게임에 누구의 말이 맞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이 지금까지 벌어졌던 내용의 과정들이 이게 사실 지금 제가 예전에 했던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오죽하면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싸움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 사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서 사실 저희가 말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썰에서 듣는 얘기가 다가 아니에요. 그거에서 드러나지 않은 얘기도 많은데 이게 진실인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게 밝혀지는 순간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서 저는 일단은 그 가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저는 얘기 드렸어요. 봤습니다. 증거와 아니 보긴 뭘 봐요. 영상을. 증거와 증언이 공개가 되기 전까지는 다들 중립 브레이크를 좀 누르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그 뒤에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확실하고 지금은 어쨌든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 항변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이거에 대한 본질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독에 대해서. 네, 사실 조는 썰썰말했던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 있었는데 저는 이 사태의 스타트는 탑다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한국 축구가 불과 몇 년 전 위르겐 클린스만 사태 때문에 난리 났을 때도 사실 탑다운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거 역시 사실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축구가 지금 여전히 좋은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계속 흔들리는 것 중에 하나는 축구를 잘 알지 못하는 그렇지만 돈은 상당히 많으신 그 한두 명에 의해서 방향이 좀 좌지우지 될 때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울산도 저는 같은 케이스라고 봐요. 사실 신태용 감독 물론 좋은 감독이지만 사실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종 결정을 한 거는 높으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한번 좀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축구를 구단주가 된다거나 혹은 이제 구단의 아주 구단의 정점에 있는 위치로 간 분들이 경기장을 찾고 경기를 챙겨보고 하면서 나 이제 좀 축구 알 것 같은데 그게 한 2년 때부터 시작되죠. 모든 구단의 사장님들이 첫 해에는 조용히 계시다가 2년 차 때부터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근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구단주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대표이사가. 해오셨고 또 대표이사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과신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혹은 뭐 인간관계에서 오는 신용 그렇죠. 그러니까 감독의 선임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 그런 부분도 적용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은 항목별로 이 감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지금 우리 팀의 스쿼드나 성향이나 문화 그리고 팬들의 어떤 분위기까지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이게 우리하고 맞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연구하고 디테일하게 이제 조사를 해서 레퍼런스 체크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렇죠. 신태용 감독 선임은 좀 급격하게 버튼을 누른 감이 있었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본질적으로 가야 된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울산 같은 경우에 상황이 이랬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좋은 스쿼드인 줄 알았는데 강등권까지 내려갔고 상황이 내부적으로 이러이러하는 건 안에서 누구보다 잘할 건데 그렇다면 설 선배가 얘기한 대로 우리한테 필요한 유영희 감독이 뭔지 정해서 그거에 맞게 추리다가 결정이 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한국 축구는 감독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그런 논의, 이런 구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없는 게 상당히 최근에 감독들 얘기할 때 지금 뭐 커뮤니티에서 얘기 많이 하지만 결국은 누구 얘기하고 누구 막 그런 루머가 나오잖아요. 다 돌려막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일 익숙하고 제일 이름값 좋은 감독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구조 상황에서는. 근데 그거를 시즌 중에 하겠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가장 이름값 있는 감독들은 다 현직에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소위 놀고 있는 지도자 중에 가장 이름값 높은 게 신태용 감독이었고, 저도 신태용 감독을 뭐 성남 1화 시절부터 이제 취재를 했지만 제가 본 감독 중에 가장 소방수랑 안 어울리는 감독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그 본인의 색깔을 당연히 어떤 감독이나 그렇지만 입혀야 되는 감독 중에 하나인데 중간에 들어가서 안 좋은 분위기를
바꾸는 스타일은 또 아닌데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좀 아니나 다를까 성과가 좀 안 나오긴 했었죠. 그러니까 그것도 창 기자 얘기한 대로 뭐 철학의 부재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탑다운 얘기하셨으니까 노팅엄 포레스트가 문득 생각이 납니다. 예, 지금 시즌 초에 지난 시즌 유럽 30년 만에 올려놓은 누누 감독을 경질했죠. 그리고 나서 제가 기사로 보니까 그리스 어느 한 행사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만났대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또 그리스 계정, 예, 그리스계니까. 그러니까 그리스 거기 뭐 유로파리그 우승 축하회원 같은 데서 구단주를 만났는데 거기서 뭔가 좀 꽂힌 거죠. 이거 완전 클린스만인데?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어떤 철학을 공유하고 이거까지 내가 디테일하게 모르지만 돌아가는 흐름 봤을 때는 거기서 그래 우리 유럽 가는데 우리도 한번 공격 축구 해봐야 되지 않겠어? 유로파리그? 우리도 유로파리그 나가는데 그러니까 아마 지금 울산도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 비슷하게 좀 쉽게 생각한 게 아닌가. 그렇죠. 근데 네. 요즘은 전 세계 구단들이 네. 뭐 인사에서 어떤 거를 키워드 삼습니까? 결국은 이제 선택을 한 사람들이 집단 지성과 전문성, 요걸 갖고 보면은 이제 디렉터들이 많이 그렇죠. 인선을 추리고 네. 마지막에 결정은 이제 뭐 회장이나 부회장 이런 사람들이 하긴 합니다만은 유럽에서도 보면은 결국은 기본적으로 갖고 오는 리스트 자체가 이 정도면은 지금 우리 여기에서 가장 훌륭한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강점과 장점, 단점이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좀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거하고는 결이 달랐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울산뿐만 아니에요. 지금 뭐 몇몇 구단들 뭐 예를 들어 대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결과가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어쨌든 선임 때 비판이 네, 있었죠. 선임 때 네. 비판이 있었었고 음. 거기도 높으신 분이 원했었고 네. 말고도 되게 사례가 많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뭐 어디 결혼식장 갔다가 우리 감독 찾는데 한번 추천 좀 해줘요 그랬는데 누구한테 얘기를 듣고 그래요? 그분이 좋대요? 이렇게 해서 뽑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고 이게 이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정효 감독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구조에서는. 예, 우리의 현재 K리그 감독 뽑는 구조에서는 저한테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만 선배한테 모든 전권을 다 줬어요. 네. 근데 이정효 같은 사람을 써서 실패하는 거랑 황선홍 같은 사람을 써서 실패하는 거랑은 차이가 되게 커요. 왜? 이름값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쵸.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우리 보고도 왜 그랬었는데 막상 우리한테 선택권을 줘도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얘기한 대로 집단 지성이에요. 이제 그 구조를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또 이제 인선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 왔을 때는 지금 한국 축구 자체가 되게 그 어떤 감독들의 역할이라든가 그런 분업화도 있고 또 중요한 거는 과거에는 이제 감독들이 그런 표현을 되게 쉽게 썼죠. 선수단 장악. 내가 통제하고 해야 된다는데 저는 이제 장악과 통제의 시대는 갔고 균형과 선수들이 조화죠. 균형과 네. 조화. 선수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이 감독을 따르고 지지하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데 이제 그 시대상에서 약간 이제 신태용 감독은 장악과 통제와 이 부분에 굉장히 좀 기본적인 밑바탕이 시작됐어야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감독이었다는 차원에서 또 이제 울산의 결정이 좀 착오를 한 부분이죠. 그렇죠. 이게 되게 어려워요. 저도 이 일하기 전에 학원 선생님을 잠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한테는 그러니까 부모도 안 무서워하고 선생님도 안 무서워하고 감독도 별로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우리 진짜 곤방대 피던 시절에는 감독이 발걸음만 해도 진짜 막 오금을 저렸다고 하잖아요. 이게 그때는 그러니까 사실 장악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의미가 없는 소리야. 그냥 무조건 그냥 종속이 돼 있었으니까. 존재 자체가 그냥. 근데 지금 사실 이 장악 어찌됐건 한 팀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원팀을 만들기 위한 이 무기, 이 감독들이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사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젊은 감독 쓰고 막 같이 막 텔레그램 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도 그런 거에 대한 사실 벤투 감독 끝나고 이제 나왔던 시절 뭐 4,300 몇 회였죠 그거? 7호 맞나? 그때부터 나온 뭐 해서 대표팀에서도 그런 분열에 대한 얘기 많고 그런데 사실 요새 전체적으로 그렇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을 과연 최근의 감독들은 어떻게 이거를 이겨낼 것인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황선홍 감독이 존중이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아주 중요한 말이죠. 전에 그 얘기했다가 황선홍 감독이 그 얘기는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아주 혼이 나긴 했는데 황선홍 감독 전지훈련 가가지고 선수들 다독이고 회식할 때 맥주도 한 잔씩 따라주고 그러니까. 하는 이유가
소위 말하는 눈높이를 맞춰주고 음. 격이 없고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 상호 파트너야라는 거를 이제 황선홍 감독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선수들하고 그런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려고 엄청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선수들이 아 우리 감독님 진짜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고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게 이제 마음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런 게 이제 가야 되는 시대가 온 거죠.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구단들도 다들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 있는 감독들, 능력 있는 감독들 결국은 그게 뭐 워딩이 될 수도 있고 훈련 세션에서의 퀄리티가 될 수도 있고 중요합니다. 뭐 분석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제 포인트를 잡는 뭐 다양한 요소의 선수들이 다 평가를 하고 아 이 감독은 좋아 우리가 같이 갈 수 있어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인기 많은 감독이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좋아하는 감독이라고 좋은 감독은 아니에요. 무리뉴가 생각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근데 평가는 좋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뭐 나한테 잘해준다고 좋은 감독이 아니라 나를 안 쓰면은 좋은 감독은 사실 아니지.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지만 이 그럼에도, 감독이 하고 있는 이 팀을 위해서 운영하는 방식이나 역량은 그건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되거든요. 포엣이죠. 결국은 그죠. 포엣 감독이 백업 선수까지 다 인정을 했으니까 결국은. 옛날 최강희 감독 시절에도 그랬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이정효 감독이 좋은 팀 가서 한번 했으면 하는 걸 보고 싶은 이유가 하나 뭐냐면요.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요즘 젊은 선수들을 외국 사례는 직접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요즘 젊은 선수들을 저희가 끌고 가는 방법 중에 압도적 실력이 과연 답일까라는 생각을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정효 감독이 맨날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야 실력으로 보여주면은 안 쫓아올 수가 없어. 딱 그 얘기를 하는데 한번 그걸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새로운 답이 되는 거죠. 얘기한 대로 훈련 세션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과 나오고 선수를 휘어잡을 수도 있다. 다른 사례는 하나 얘기드리면 정경호 감독. 정경호 감독 그렇죠. 아주 훈련 세션 좋죠. 분석 잘하죠. 이런 거 잘하죠. 진짜 잘하죠. 네. 다만 정경호 감독은 강원 이제 정식 감독이 되기 전에 다들 하나같이 지적받는 단점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본인이 워딩이 좀 필터링이 안 되고 세지. 세고 선수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었다는 점에 대해서 이제 주변에서 지적을 했고 본인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본인이 감독을 할 때 한 게 뭡니까? 저도 얘기 많이 했어요. 수석 코치는 무조건 선수들 엉덩이 두드려주고 감독이 말을 하지 않아도 좀 선수들이 그런 부분을 이끌어줄 수 있게 조합적인 면에서 그럼 정경호 감독은 오케이 나는 이 부분이 강점이니까 이거는 내가 분업을 맡고 이 부분은 박용우 수석 코치가 하고 최효진 코치가 뭐 하고 이게 지금의 현대 축구에서의 감독의 저는 역량을 감독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맞아요. 천룡인의 시대가 맞아요. 천룡인도 아니었지만 네. 사실 실제로 이제 그렇게 포장할 수도 없는 시대고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대 인재는 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시대를 얼마나 잘 읽느냐. 예. 근데 이제 신태용 감독이 안타까웠던 부분 저는 그래요. 그 부분에서도 그렇지. 코칭 스태프 구성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했지만 신태용 감독은 내가 다 하면 된다. 예, 그 부분도 저는 약간 좀 뭐 아쉽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거는 신태용 감독 예전에는 전경준이라는 아주 지니어스. 네.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뭐 체인철. 네. 이렇게 좀 일을 할 수 있는 좀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좀 그런 게 없었던 게 처음부터 사실 굉장히 우려가 됐어요. 왜냐하면 김동인 코치 같은 경우는 뭐 지도자 있었지만 짧게 했지만 짧게 하고 다 너무 경험이 없었죠. 현장 따위도 네. 오래됐죠. 뭐 고요한 김용대 뭐 다 전체적으로 없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지금 감독님들이 이런 걸 다 반면교사 삼았으면 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 실패가 저는 전체적으로 읽을 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너무 골프 세레모니 뭐 이런 폭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사실 이 사태 자체만 들여다보면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답이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우리 한국 축구 K리그가 굉장히 반면교사 삼을 부분이 많아요. 저도 실제로 축구인들 통화를 해보면 울산 사례를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이게 앞으로도 감독과 선수와의 관계부터 해서 앞으로 지도자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상당히 좀 잘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지금 되고 있다. 이런 케이스로 좀 얘기를 하는데 좀 굉장히 공감되더라고요. 아마 이건 구단도 연구를 좀 해봐야 되는 일인 것 같고 왜냐하면 반드시 이름값 있는 지도자가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것도 좀 보여줬고 시즌 중에 울산 같은 구단이 디펜딩 챔피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팀 성적이 어떻게 가느냐도 갈라졌고 또 후폭풍이 이렇게 거셀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해야죠. 네. 오심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정감사까지 올라간 있었나요? 국정감사에서 특정 오심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하면서 왜 이거 오심 이게 무슨 정심입니까라고 국회의원 질타하는 모습은 네.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성적, 뭐 스포츠의 성적 이런 것 갖다가 국정감사에서 질타한 적은 있었지만 뭐 오심이 몇 건이다, 오심을 화면을 띄우고 이런 거는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게 뭐 국감에 나올 만한 일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심각하다. 네, 심각하다. 좀 네. 이슈가 될 만한 일이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오심은 음. 지금 임계점을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저도 기자 된 이래로 항상 판정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었지만 음. 지금은 아예 심판에 대한 신뢰가 거의 사라진 수준이라 저도 어쨌든 경기가 진행이 되려면 심판도 한 부분이잖아요, 사실. 심판도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를 완전히 불신한다? 이거는 진짜 리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걸림돌일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국감에서도 발표됐듯이 오심이 뭐 작년보다 월등히 늘고 이런 일이 있었고 실제로 현장에서도 뭐 1부도 엄청난 오심이 많이 나오는데 2부는 더 심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다 심판 얘기밖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래도 뭐 판정도 이랬지만 뭐가 잘했고 이런 얘기 있었는데 지금은 현장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심판이 온대, 어떤 심판이 지난번에 어떤 판정을 했대 이런 얘기만 나오는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많이 좀 느끼고 있어요. 이게 음. 여러분들이 댓글로 제가 리뷰하고 난 다음에는 왜 이 판정 오심인데 니들은 왜 얘기 안 하냐라는 댓글 상당히 많은데요.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도 조금 얘기할 여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누가 봐도 오심은 오심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거 오심 같은데 말했다가 정심으로 나온 경우 너무 많고 너무 정심인데 오심으로 나온 경우가 많으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거 오심이라고 얘기했는데 정심이 나오면 그 반대편 팬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리뷰 중간에 이게 확실한 오심이다라고 밝혀지지 않는 이상 먼저 얘기 꺼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심판 평가 패널 위원회의 인원이 보면은 그러니까 그래요. 한 4대 3이면은 정심이고 네. 그렇죠. 예. 3대 4면은 오심이고 손들어 한 명 차인데 네. 예,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너무 다뤄야 될 장면들이 한 주말에 쏟아집니다.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 그거 하나하나 다 진짜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고 결국은 뭐 지금의 사태를 부른 원인은 전 대한축구협회로 이제 심판에 대한 모든 이관된 기능이 이관됐는데 그 뒤로 대한축구협회가 어떤 판정에 대한 불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들이 굉장히 단기적인 꼼수들. 네. 올해 같은 경우는 VAR, PA. 그렇죠. 저는 VAR, PA를 왜 시즌 도중에 갑자기 이거를 이렇게까지 강행해가지고 넣어야 되는지 심판들이 지금 자신이 없잖아요. 마이크를 잡았을 때. 네. 물론 이제 지난 주말에 그 수원 FC 대구전 때 어, 김용우 주심처럼 최고였다고. 진짜 잘하는 네. 경우도 있지만은 깔끔한 설명이었습니다. 뭐 지금 K리그에서 판정 구력이 엄청 오래됐다는 심판들도 잡으면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말을 못하는 경우들도 그러니까 저는 많은 것 같아요. 모기 목소리였네 이렇게 네. 얘기도 받는 파울이 거고. 아니므로 파울이 아닙니다. 이게 뭔 소리야? 예, 핸드볼이 아니면 핸드볼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이게 이런 식의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론 눈치를 보다가 판정에 대한 불신이 높아. 그럼 우리 뭔가 새로운 거 해야 돼. 도입할게. 유튜브 해야 돼. 뭐 할게. 예. 그 와중에 또 국제 심판 월드컵에 보내는 심판을 키워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 몇 개 또 국감에서 지적된 부분들이 정당하지 않게 이게 뭔가 단계를 뛰어넘어가지고 갑자기 프로로 들어온 심판들에 대한 의문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뭔가 성과물은 내야 되겠는데 충분한 시간 돈, 사람에 대한 투자를 안 하고 계속 이상한 짓만 하니까 이게 결국 누적돼 가지고 작년 올해부터 이제 펑펑 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누적이 된 결과예요. 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이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뭐 유리그, K4, K3, K2, K1 이렇게 나눠져 있고 등급도 5등급부터 1등급까지 나눠져 있고 여기서 잘하면 심판 평가관한테 잘 받아가지고 K1에 올라갈 수 있고 못하면 K2로 떨어지고. 내려갈 수 있고 네. 이게 작동만 잘 되면 되게 좋아요. 근데 지난 몇 년간 작동이 안 돼서 어느 순간에 고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심판 다 마음에 안 들어. 자 심판 갑시다. K3, K4에서 새로 올려. 잘 될 것 같아요. 완전 더 망할걸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변화를 주고 싶어도 변화를 줄 수가 없는 수준으로 이게 지난 몇 년간 고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숫자도 워낙 부족하죠. 심판 인력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한 명 빠지면 리그 안 돌아갈 수준이에요. 예. 이번에 뭐 터키가 심판 뭐 논란으로 152명. 근데 이제 571명이라는 것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뭐 다 일부 들어가는 심판은 아니지만 우리 상관없다. 우리 그 145명이 징계 받아도 우리 있다. 충분히 돌아간다. 외국인 심판 안 쓴다고 할 정도로. 근데 우리나라 생각해봤더니 와 이거는 그 몇몇 심판이 국제 심판으로 어디 원정 갔다 오면은 한 심판이 이제 2경기 연속 들어가고 이런 케이스가 맞아요. 막 나오니까 이거 정말 문제다. 예. 작년이었나? 광주가 VAR 심판이 3경기 연속 같은 심판이 맞아요. 들어왔는데 예. 그때 뭐 또 이제 오심 논란들이 막 있고 그랬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대한축구협회 물어보니까 지금 뭐 국제 대회에 참가한 심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니 그 정도로 정말 심판 인력이 없는 거냐고. 예. 없대요.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진짜로. 그 문제죠. 아니, 저희가 뭐 심판들 탓하는 게 아니고 그게 문제입니다. 시스템에. 예, 인력을 키우고 계속 저변을 확대시켜 가지고 우리가 뭐 결정적 오심을 저지른 심판은 진짜 삼진 아웃제 해가지고 네. 3번 하면은 그냥 올해는 아예 끝이야. 그렇지. 배정 중단이야라고 하고 빨리 누군가를 그 정도의 어떤 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이게 자신감 있게 징계도 주고 뭐 할 수 있는데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심판위원회에서 계속 심판들은 쫓겨가요. 심판들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뭐 그게 작년에 웃긴 게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심판은 무조건 승강제예요. 심판은 잘하는 심판 올라가고 못하는 심판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제도만 따라서 가면은 그 숫자는 맞출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삼진아웃 누구 시켰어요? 그러면 여기서 승강을 시키면 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숫자적으로 맞출 수가 있잖아. 근데 이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은 있는데 시스템이 무너진 상황이에요. 이게 굉장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 작년에 뭐 특정 심판 이름을 언급하지 않겠지만 굉장히 좀 오심도 많고 논란도 많았던 심판이 내려왔습니다. 강등이. 근데 소리 소문 없이 언젠가는 올라왔어요. 다시.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뭐 지금 문진희 위원장은 우리는 투명하게 하고 한다고 하지만 이런 케이스가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평가가 다시 했더니 점수를 좋게 받아서 올라왔다고 할 수도 있지만 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뭐 결국 숫자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음. 심판 승강을 어떻게 하냐면 심판평가위원이 있습니다. 심판평가원이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매 경기를 다녀요. 그러니까 U리그부터 아니죠. 초등학교 리그부터 다 다녀요. 한 100여 명이.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점수를 매겨요. 10점 만점으로 매겨서 이 점수가 좋은 사람은 올라가고 나쁜 사람은 떨어지는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심판평가원을 배정할 수 있는 거는 이게 또 크게 랜덤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네. 특정한 심판평가원이 특정한 심판의 경기를 자주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가깝다? 혹은 위에서 조금 높은 사람이 언지를 줬다? 그럼 이 사람이 계속 높은 점수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부에서나 혹은 경기장에서 평가는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 점수가 계속 좋으니까 올라가고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장에서는 이 사람 못 본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평가위원 점수를 보면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점수가 되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예. 네, 최근 몇 년 전에도 그 말했던 평가원 중에 한 명의 아들이 프로구단에 입단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정도의 실력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논란이 됐었죠. 결국은 그 평가원이 그 구단만 자꾸 배정되는 이유가 뭐였냐? 근데 나중에 봤더니 아들이 그 구단에 입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전체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죠. 그건 써야겠다. 그래가지고 확인이 안 돼서 제가 정보는 얻었지만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그 암암리에 그러니까 창 기자도 얘기했던 게 겉으로는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암암리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일이. 다 정치야 결국. 네. 그러니까 점수도 뭐 어쨌든 간 주관적으로 줄 수밖에 없지만 그 주관적으로 준다 그래도 그 점수가 뒤집히는 케이스도 나오기도 했었고 체력 테스트 할 때도 점수가 바뀌는 케이스도 최근 몇 년 전에 나왔던 것 같고 그게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 때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또 문제인 것 같아요. 심판 기사 쓰기가 되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심판이 카르텔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 카르텔이 굉장히 공고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부분 제보를 하는 거는 그 심판의 반대파이기 때문에 제보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다시 중용이 되기 시작해. 그러면은 그거 사실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래버려 막. 정치야. 그러니까 이걸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뭔가를 쓰기도 되게 어렵고
이게 참 어렵습니다. 네. 그 흔히들 뭐 트레이닝 센터를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트레이닝 센터에 다니는 심판들이 있어요, 쫙. 예, 그러니까 이제 파가 그러니까 그 의뢰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여기 다니는 사람 어느 그 위에 옛날 뭐 위원장부터 쫙 있고 여기 또 쫙 있고. 바뀌면 또 쫙쫙 예, 바뀌고. 바뀌고 쫙쫙 바뀌고.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둘이 또 친하게 지내고. 그 위원장 바뀌면 또 여기 부위원장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구석도 있는데 그게 2025년 지금의 현실이다. 네. 이렇게 또 볼 수 있죠. 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오심이 나오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제 음. 전면적 개혁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도 그거를 이제 건드려 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구성할 힘도 없고 또 결국은 그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돈, 시간, 사람이 드는 문제인데 당장 지금 모든 리그와 모든 경기들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딱 멈춰버리면은 그것도 또 고민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가감한 결단도 있어야 되고 가령 뭐 최근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도 사실 심판에 그렇게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죠. 그렇죠. 네. 예, 동계 때 심판들이 맞아요. 그래도 시즌 준비를 잘 하려고 하면은 그래도 연습 경기도 어느 정도는 수준 높은 맞아요. 팀들 네. 경기 들어가 가지고 해야 되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뭐 최근이었나 작년이었나 심판위원장이 저희 좀 해외로 가서 일본이든 태국이든 이런 데 가서 그래도 프로 수준의 선수들이 하고 있는 경기에 들어갈 수 있게끔 주요 지원을 해달라고 했더니 돈 없으니까 제주도 가 남해 가 그런 맞아요. 식으로 얘기가 네. 됐다는 거예요. 자기 돈 내는 심판들도 있습니다. 경기 뛰러. 음. 네, 프로 경기를 뛰어야 되니까. 네, 그리고 VAR 교육도 그렇게 뭐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기계 없이 VAR 교육하는 케이스도 있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좀 문제죠. 그 사실 뭐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그 U20 월드컵에서 했던 거 VR 이제 신청권 같은 거 네. 빨리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막 음. 이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사실 VR 하고도 지금 오심이 나오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최후의 보루일 거로 생각해서 했는데 전남과 무슨 경기였죠? 전남과 그때 저기 천안 경기였죠. 천안. 네. 그 경기에서 나온 정말 이 옵사이드. 명백한 네. 아, 그런 그거 케이스들이 제가 중계했는데 아 그때 있었어요? 예, 캐스터하고 둘이 이게 말은 하면서도 눈빛으로 서로 그랬어요. 뭐가 문제야?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이걸 보고 있는 거야? 예. 아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요? 그런 상황. 아 그러면요 최대한 질질 끌죠. 아 이게 지금 오프사이드 라인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저 과정에서의 어떤 그러니까 저희도 되게 좀 애매하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상황도 정확히 뭘 보고 있는지를 PD나 이런 맞아요. 쪽에다 콜을 줘가지고 중계진한테 정보를 제공해줘요. 그렇지. 저희도 정확한 얘기를 해줄 건데 안 와요? 안 와요. 네. 안 와요. 그러니까 거의 그런, 안 와요. 그런 케이스 되게 많아요. 뭐 얘기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과정에서 뭐 파울이 범해서 그거 보고 있다. 예. 맞아요. 그때 뒤늦게 수습하곤 하더라고요. 이제 방송하면 그거 어쩔 수 없지. 나중에라도 와요 그러면? 나중에는 와요. 나중에. 네. 아, 나중에 왜냐면 결국에 이제 PD한테 콜이 들어오니까. 네. 진짜 힘들겠다 이거. 그래서 이제 중계 중에는 판정 얘기는 최대한 애매모호하게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게 또 현실이긴 해요. 문자를 받으신 건 아니고. 아니 보통은 왜냐 예전에는 처음에 할 때는 앞에 태블릿을 갖다 놓고 그 VAR 쪽 하는 업체 쪽의 정보를 그대로 전달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VAR 시즌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시즌까지만 하고 안 했어요. 일단 그러면 당장에 우리가 리그를 해야 되니까 이게 좀 그래도 오심을 좀 구조적인 부분은 사실 제가 얘기 많이 했고 저는 구조적인 부분은 독일식 시스템이 현장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해법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심판위원장한테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지 않는 거야. 거기는 아마추어와 프로가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는 프로에 올라가기 위한 역량을 기르는 거고요. K리그 2가 아니고 아마에서 해야 되는 아마. 거지. 마치 그건. 프로는 프로 경기를 얼마나 더 잘 볼 수 있을까만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맞아요. 서로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아마에서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잘 보기 위한 싸움하면 되는 거고 프로에서는 또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올라가는 구조를 심판위원장이 다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라인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최근에 저도 이제 구단 관계자들하고 얘기하는 게 그냥 그 대한축구협회랑 프로축구연맹이 빨리 논의를 해가지고 별도 기구를 만드는 게 돈 좋겠다. 끼고 만들어야 돼요. 특히 그 프로 레벨에 맞는 교육하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징벌 상벌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현재 구조에서의 상벌은 모든 지금 리그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회까지 다 해가지고 거기서 딱 해야 되는 거니까 가령 예를 들면 그때 이제 10월 3일이었나요? 전북하고 제주하고 전북 제주에. 경기.
그게 2주가 지나서 결과가 나왔잖아요. 추석에 끼긴 했습니다만. 네, 그 사이에 아니 프로리그는 계속 추석에도 가고 있는데 그럼 이거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포획 감독이 그 다음 경기에 벤치에 앉을지 말지 맞아요, 뭘 이걸 맞아요. 해야지. 일단 다음 경기 벤치에 앉고 그 다음 주가 지나가지고 결론이 났어. 저는 이것도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한축구협회하고 프로축구연맹이 좀 타결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기능들, 교육이라든가 뭐 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작동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장 기자 얘기한. 투자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얼마 전에 포획 감독도 뭐 반자동 옵사이드 그 기계를 도입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비싼 가격. 엄청 비쌉니다. 비싸죠. 예. 근데 뭐 그 감독은 이제 외국인의 시선으로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라도 자꾸 늘어나야지 이게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오심이 자꾸 나온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보니까 2324랑 2425랑 VAR 오심이 거의 42%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VAR을 통해서 오심은 확 줄었다는 거죠. 근데 아까 창 기자 얘기한 대로 우리는 VAR 봐도 오심이 나와요. 그거는 이제 VAR의 역량도 부족하다는 거고 기계 뭐 이번 전남 때도 뭐 이상하게 걷다 이런 설명을 하잖아요. 라인을 네. 이렇게 걷지. 네. 그것도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뭐에 씌이면은 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심판들은. 근데 옛날에 페시치 그때 강원이랑 했을 때 그때 그랬잖아요. 나중에는 우리가 진짜 뭔가 씌인 것 네, 같다.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한테 의존을 하면 안 되고 만약에 VR을 할 거면 정확한 더 좋은 기계를 써야지. 지금 VR 하는 인원도 초창기부터 문제가 계속 있었고, 근데 지금도 그 인원의 뭐 어떤 인력의 문제 그리고 기계 시스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VR 문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지금. 되게 웃긴 네. 거는 심판에 대한 모든 권한과 뭐 그런 부분은 다 지금 대한축구협회 가져가는데 VAR을 위한 기기, 네. 인력에 대한 비용 다 그건 전부 다 연맹이죠. 프로축구협회가 다 그러니까요. 하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 연맹한테 네. 물어봐요. 어. 네. 연맹 관계자도 저희가 알 수가 없는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또 판정 보니까 반자동 옵사이드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연맹에서 한번 조사를 했어요. 비용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지금 K리그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에 이게 다 설치가 가능한 상황인지 조건인지 뭐 했는데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이거는 일단은 지금은 유예한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인데 뭐 쉽지 않습니다. 진짜 너무 어려워요.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되는지. 그냥 EPL도 뭐 그렇게 심판 잘 본다고 하기가 어렵고. 그렇죠. 근데 중요하긴 한 것 같은 게 KBO가 제가 볼 때는 인기가 지금 최근 3, 4년 사이에 확 또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ABS. ABS를 통해 가지고 판정에 대한 부분을 아예 싹 제거를 해버렸잖아요. 근데 뭐 물론 야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이 어디에 꽂히는지 막 그것만 이제 정확하게 하면 되니까 사실은 좀 시원한 문제이긴 한데 축구도 빨리 판정 신뢰를 회복을 해야. 그러니까 그게 제일 떠난 중요해요. 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 뭐 제도가 뭐고 신뢰를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못 보고 나면은 그냥 우리도 아 그래 제가 뭐 전날 뭐 잠을 못 잤나 보네 뭐 이런 게 아니라 저 새끼 어디서 돈 모은 거 아니야? 이 소리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 생각부터 하잖아요. 사실 그런 거는 이제 없어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 뭐 누가 될지도 모르고. 근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아예 신뢰가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신뢰의 첫 번째는 어쨌든 소통과 공개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한때 했잖아요. 어. 예, 브리핑하고 근데 몇 달 하나 몇 달 많아. 했지? 네. 이번에 어쨌든 오심에 대한 그 뭐 발표는 하니까 이게 늘은 거라고 얘기했는데 예전에 이정민 위원장 때인가 그때도 하다가 또 말았고 이랬거든요. 저는 뭐 어쨌든 공개와 소통, 뭐 EPL이 잘하는 게 VR 네. 얘기하는 것까지 다 해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해야 것까지 된다. 해야 된다. 지금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좋은 아이디어네. 그 스카이 스포츠에서 계속 공개하죠. 네.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래서 논란이 됐기도 했고 클럽에 대해서 비판을 하다가 잘린 심판도 있었고. 그렇죠. 그 정도까지 이제 들어가 줘야 심판들도 더 경각심을 갖고 더 집중을 하고 더 이제 신경을 쓰겠죠. 예, 저는 뭐 징계도 공개하는 게 네. 맞다고 보고 저도. 아니 징계 공개는 오히려 심판들도 원하는 맞아요. 부분들이 많다니까요. 네. 나 그냥 벌 받았다는 거 좀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징계 공개 없이 6경기, 7경기 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정확하게 자기가 몇 경기 징계인지도 몰라. 모르고 받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세 보니까 한 6경기인 것 같아. 근데 다음 주 돌아오래. 그럼 징계인 건가요? 근데 징계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배정을 안 하면 징계가 되는 거니까 암암리에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것도 지금 2025년에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금 더
투자도 해야 될 것 같고. 네, 대한축구협회 프로축구연맹이 일단 뭐 판정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좀 재정립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좀 위원회 같은 것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의견들도 개진을 하고 그래가지고 총합적으로 어디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좀 이거를 바꿔 나갈 것인지 좀 맞아요. 해야죠. 네, 저희는 창 기자가 대표로 아마 나가서 얘기할 게 지금 독일 시스템에 대해서 1시간 동안 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진짜로 이건 심판끼리는 해결 못해요. 음, 그건 확실해요. 지금. 그렇죠. 외부의 힘이 조금 네.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도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재밌다. 나는 썰 선배랑 이런 얘기하면 재밌어. 아니 어디서 그렇게 다 듣는 거예요? 나요? 예. 왜냐면 저도 옛날에 같이 일해봤지만 통화도 별로 안 해요. 같이 있으면. 그러면 아마 하루 종일 그냥 뭔가를 한다는 건데. 카톡을 하나 보지. 카톡도 하고 근데 에이, 바뀌었죠 사람이. 옛날에는 사실은 이제 취재를 친한 사람들하고만 했는데 요즘에는 많이 궁금하고 알아야 되니까 그냥 뭐 안 친해도 전화 드려보고 그렇게 선배 하는 선배 거죠. 사이즈가 달라졌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도 다 했던 거야 보니까. 나는 초창기 때는 어디서 정보를 얻었지? 근데 나는 알잖아요. 아는 거 반도 얘기 안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 무섭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그리고 여기저기에 떠들지 않아 선배 성격상. 근데 어디서 얘기하면 뚝뚝 나오고 이런 게 너무 신기해갖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이런 좀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그런데 다른 데서는 풀지 못하는 좀 깊이 있는 시각으로 얘기할 수 있게 주제 뭐 듣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저희가 골라서 지엽적인 건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 골라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즌 말미 오면은 엄청 뭐 많아지겠죠. 지금 보니까 올 겨울에는 K리그 1, 2 역대급 감독 대이동과 이게 네. 있을 것 같고 네. 또 뭐 K리그 1 디비전 숫자 부분도 조만간은 어느 정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결론이 나야 2026 시즌 맞습니다.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뭐 그때 되면 또 12월 달에 한다 그랬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때 되면은 또 볼만찬 기자들하고 또 제가 만날 일이 있겠죠. 네, 그때도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별마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